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이양용으로 전문위원을 위한 이양입니다. 오늘 잠깐 흥분했어요. 네. 당황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시스템이. 네네네. 당황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는 두 남자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승환 대표.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오늘도 시장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연일 매수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글쎄요, 외국인들은 어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매수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가 어떤 특징들 좀 바로 좀 먼저 좀 시작해 주실래요? 네, 외국인 매수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은 10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 쪽에서 좀 변동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터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도 8%씩 주가가 9%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특허 관련 피소 소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장중한테 또 8%대 이상 네.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었던 테스나 같은 경우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스나요? 네네. 얘기했던 주식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8%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쪽들, 개별주 쪽에서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아주 그런 하루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증권주가 어제 실적 발표들이 있었죠. 미래에셋, 우리투자증권, 전부 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대우증권에 이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키움증권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만큼 증권주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로 볼 수 있는 거는 좀 개별주적 성격이 강한 이제 그런 종목들인데요. 여전히 이제 게임주 쪽에서는 컴투스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NC소프트가 오늘 주가가 장중한테 11%대까지 드러나. 원인을 보게 되면은 리니지에 대한 아이템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어떤 게임 내에서의 신뢰성 회복에 대한 쪽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진전기가 지금 주가가 좀 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이요? 예, 일진전기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일진전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죠. 일진전기 납품과 관련돼서 MBC에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산 저가 철근 저가선. 그거 의미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 없다고. 네,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한 15%,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르고 나서 다시 조정이 들어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데 일진전기도 역시 이런 것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제 더 특징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쪽을 좀 본다라면 시장에서 건설주들 여전히 정책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GS건설 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건자재 쪽에서의 KCC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특징주라든가 전체적인 시장 몇 가지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수급 좀 투자 주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좀 사고 있어요. 오늘 2,800원 벌써 2,800원 맞네요. 그러니까 거의 오늘도 3,500에서 4,000원 정도 이런 추세에 이어지면 매수에 이어질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2,000원이 넘어가니까 또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투신 매도입니다. 투신은 또 실제로 뭐라 할 것도 없어요. 투신은 자기 고유로 매매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투신은 다 100% 돈 받아서 합니다. 고객이 돈 주면서 하는 것이고요. 고객이 돈 빼내가면 이제 파는 거죠. 예전에 이제 IMF 전에는 이 투신이 자기 돈 갖고 막 썼어요. 자기 돈. 그러니까 회사가 날아가잖아요. 네. 이것만 없다 그러면 그런 걸 고유를 안 한다 그러면 고유라는 건 이제 자기 돈입니다. 자기 돈. 자기 자본금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 돈으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는 거죠. 이제 실적 잘만 그 회사의 돈만 수렁 빠지지 않으면. 네. 이제 이런 건데 여하튼 얘네 욕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바로 국내 개인들이란 국내 법인들의 시각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꽤 많이 팔아요. 지금 얼추 이게 1,몇백억이에요 이거. 네. 2,000원 가까이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숫자 맞아요? 맞네요. 어떤 거요? 1931억.
투신의 순매도. 지금 이 시간 현재. 네. 외국인 2,394억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 어떻게 해요? 개인은 한 800억 정도 사고 있으니까 투신의 지금 한쪽에서 파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일단은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고객 예탁금이 지금 이제 1분기에는 14조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네. 지금 2분기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15조대로 좀 올라왔다라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뭐 조정을 받을 때 그 구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계속해서 주식형 펀드로 자금에 대한 쪽이 일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네. 뭐 2,000포인트 넘으니까 일시적으로 또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수급이 지금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시중 자금에 대한 쪽이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시장에서 돌아 올라간다 그런 쪽에 대한 뭐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돌아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특징도 네. 뭐 미리 좀 몇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징주 뭐 지금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요. 좀 살아있는 것들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거 보겠는데요. 뭐 순서는 제 맘대로죠. KTNG가 좀 올라가고 있죠. KTNG는 뭐 전 담배를 안 피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보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기 홍삼 쪽에 수익이 네. 좋다는 거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 있습니다. 사상체육관 종가상은 장중고가 아직 이 정도 끝나면 사상체육관으로 종가 마감하는 게 있어요. 제일 큰 형이라 그랬어요. 하이닉스의 제일 위에 형 CNC SK CNC 12만원가 12만 주가 되면서 4.8%인데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렸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삼성 SDS 올라간 날 앞에서 뭐라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박수친다. 그죠? 그리고 어저께 또 하나 뉴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KCNC에 대한 부정 내부 지원. 거기서 얘네가 과징금 받았는데 SK텔레콤 300억 포함해서 그룹이 450 받았는데 승소했어요. 이게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SKCNC뿐만 아니라 삼성 SDS도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공정 예상과 틀렸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도 호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SKCNC 사상 추억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거래가 잘 되는 게 잘 안 되지만 이게 하여튼 제일 비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하여튼 관심 갖고 보세요. 이게 뭐 계속 올라갈지가 아무도 모르죠. 그거 안다고 얘기하는 건 또 없는데 이런 것이 CJ제일제당과 더불어서 원화 강세 분명히 좋아지는 건 그런 거니까요. CJ 제일제당이라는 것도요. 오늘도 좀 올라가는 것이 눈에 띄게 했고요. 올랐다 그저께 떨어졌다 어저께 올랐다 오늘 다시 떨어지니까 CJENM 저는 기본적으로 의견이 똑같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보이고요. 또 거 있죠? 이게 자주 하는 친구, 옆에 앉아있는 친구 있잖아요. 네. 예, 오늘 또 파이어링크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겠고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요. 코리아. 미국에서 현지보험이 잘 팔렸다고 얘기 나오는데요. 오늘 목표 주가 11만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아니다. 약하다. 저는 관심도 없다, 그런데. 네. 그렇지만, 이거, 필라코리아도요, 거래가 잘 되는 게 아닌가, 이거요. 이거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필라코리아도요. 그래서, 필라코리아는 전 하여튼, 우스갯소리 하면요, 저한테 어떤 친구가, 어저께인가? 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10년 묻었더라고요. 5년,
10년. 5년, 10년이니까 이런 거, 필라코리아 이런 거. 네. 하여튼 그런 게 좀 올라가는 게 특징이 있겠고요. 오늘 또 올라가네요. 전 지금 처음 봤는데요. 블루컴이 또 올라가네요. 블루컴, 네. 기가레인, 네. 전부 다 올라가죠. 네, 블루컴. 특히 블루컴이 올라가네요. 데스나 이런 거 좀 열리고요. 그 정도가 일단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바텍도 좀 좋은 모습. 바텍 동생 다닌 거? 예. 네. 그 바텍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어제 공인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해 주셨던 바이오스페이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세온 메디칼 뭐 이런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보면은 뭐 요코 관련주들 뭐 이쪽 볼 수 있겠고 또 컨텐츠 관련주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이건 증거금 100%네요. 그럼 안 돼. 예. 이건 됐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관련주들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밑에 그 바이오 유전체 분석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그 유전체 분석하는 기업들하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이렇게가 시장에서 큰 맥락에 대한 쪽을 좀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코스닥에서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정말 그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갤럭시 S5가 있어요. 그 18%고 2위가 지금 11%대를 차지하고 있는 레노버, 3위가 샤오미, 4위가 콜패드, 5위 애플은 뭐 그 10%대로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콜패드가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흐름에서 놓고 삼성전자가 1위는 수성을 했지만 중국 시장, 중국 그 기업들에게 점점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를 통해서 10%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국 기업들과 그리고 삼성과 그 애플도 추가적인 성장 동력 일렉트로닉스를 좀 인수를 했고 그것이 헤드셋이 될까 아니면은 비츠 뮤직을 노렸을까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삼성이던 지금 지금 보게 되면 아이폰이 됐던 애플이 됐던 일단은 뿌려놨다는 얘기죠. 플랫폼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고요. 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갈까요? 네.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오늘 어떤 거 준비했어요, 이성원 대표께서? SK 케미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네네, SK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죠. 여기서 안 하고 이제 다른 데서 했죠. 딱한 정모에서? 네, 딱한 정모에서 여기서 안 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보고서는 들고 나왔는데 이 우리투자증권 보고서 뭐 이렇게 앞에 보게 되면은 뭐 SK 케미칼 생명과학 부분이 부진하고 뭐 SK 가스 부분이 부진하고 건설의 개선 실적이 달성됐고 뭐 이 숫자를 보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고 한번 읽어보셔도 그만이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SK 케미칼에 대한 사업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요. SK 케미칼에 대한 사업부에 대한 구성을 보게 되면 이 그린 여기 쭉 분류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아까 봤는데 다른 보고서에서 봤나요? 매출액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크게 그린 케미칼 쪽하고 생명과학 쪽이 두 가지로 나눠. SK 케미칼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SK 케미칼은 어떤 이 기업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LG 화학 초창기의 모습. 이런 모습이 봅니다. LG화학에서 LG생명과학이 분사해서 나갔죠. LG 생활건강이 분사해서 나갔죠. 그 다음에 또 LG 하우시스가 분사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같이 묶여있을 때보다 오히려 분할을 하고 나서 그 LG화학은 LG화학대로 더 부각이 됐고, 뭐 생명과학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생활건강도 잘 됐고, LG 하우시스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LG화학에 대해서? LG화학은 뭐, 꾸준히 뻔하게 분사가 됐으니까. 아니, 보니까, 이성훈 대표가 저를 계속 쫓아다녔더니, 네네. 그 수준이, 저의 수준이 육박하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 SK 케미칼도 시나리오가 지금
화학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신 업체들이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신 업체, 지금 보게 되면 SK케미칼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리미엄 백신 8종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업체에 대한 가치만,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를 분할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백신 업체가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그린케미칼 쪽에 대한 쪽도 여전히 면 그냥 일반적인 화학 케미칼이 아니고 그린 케미칼 쪽이기 때문에 역시 그 화학 업종에 대한 쪽이 조금만 돌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도 이 그린 케미칼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SK 케미칼은 단기적인 형태보다는 좀 변화, 질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백신 업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동안에 그 SK였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한 1.5조 하고 있는데 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것을 회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대한 쪽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SK케미칼에 대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왜 LG 그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저게 뭐죠? 이정원 대표가 맨날 좋아한다는 영화 있죠. 변신. 무슨 변신이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갖고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그게 끊임없이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새에서 계속 스피노프하고 예를 들어 치약,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LG 하면 치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LG 이제 생활 건강으로 훅 떨어져 나가고요. 화업체도 붙였다 띄고 막 이런 막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회사인데요. 정말 스토리가 맞다 그러면 SK케미칼도 일단은 그런 스토리를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당히 흥미로운 좀 진행 과정. 한번 주가는 지금 재미없는데 아직 재미없죠 이거요, 원래가. 네, 지금 주가는 최근에 한 차례 오르고 나서 지금 수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약건 이후로 이제 그 단기 창실 물량들이 나와서 그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 아쉬운 게 벌써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형들이 하이닉스 살 때 우리도 조금 살래요. 투자할래 이랬으면 되는 건데. 근데 여력이 안 됐죠. 부채가 워낙 많아서. 그랬나?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SK 그래도 회장님이 큰 어른이 야 너도 좀 발 담궈랬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돈 꺼줄게 이러면. 좀 아쉬움이 남네요. 저는 오늘 그 얘기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코스맥스요. 신한금융투자 거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보고서가. 맞습니다. 신한금융 건데요. 깜짝 놀랐네요. 신한금융투자 모르겠는데요. 그 자료인데요. 꾸준한 실적, 하반기도 좋다. 그죠? 목표주가 상향, 86,000원으로 목표주가 깔끔하게 상향하는 거. 그러니까 깔끔하게 상향한다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럼 언제였느냐? 4월 7일 날 7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슬쩍 올린 거죠, 이 친구들. 근데 한 달 동안 보면 주가 오른 게 아니야, 지금 이게요. 주가 오른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거를 이 상태에서 올린 거는 얘가 이제 생각을 다시 먹은 거죠. 이 상태가 아니라 좀 올려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짜증나죠, 솔직히. 최소한 이거 10만원 적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메리츠가 10만원 적은 게 있어요. 메리츠가요. 노무라가 10만 2천원 적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더 찾아본 친구예요, 제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돼 있고요. 보시면 1분기 매출액이요. 보세요. 수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1분기 매출액이요. 13% 늘어났는데요. 이익은요, 25%가 늘어났어요. 2분기 늘어났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똑같은 스토리. 국내보다는 외국이 어디예요? 중국이 잘 나간다. 중국이 잘 나간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은요, 첫 번째 단락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중국 매출액은요, 전년 동기 무려 몇 프로? 31.6%. 거기 밑에. 거기 밑에요. 고주려. 바로 거기요. 중국 매출액은 거기입니다. 거기서 228억. 이렇게. 그런데요. 문제는요. 중국 내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매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중국 비중이 12%. 코스맥스는 중국 비중이 29%. 왜 그러냐면 코스닥이 코스맥스가 중국의 법인에 나가 있잖아요.
거기 사업인데요. 보세요. 이분의 제가 또 디테일하는 거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디테일 들으면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 이 대표. 딴짓하지 네. 말고 제 말 잘 들어. 네. 코스맥스 아무래나 이런 데 현지 공장 나가 있잖아요. 네. 한국 회사뿐만 아니에요. 다 뭐 이런 거 하면 야 한국 회사 가니까 쫓아갔겠지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의 매출의 80%는 중국 기업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야 중국 화장품이 잘 팔릴 거 앞으로 커간다는 거 이학년 이 친구 얘기해서 이제 알아듣겠는데 그래봤자 뭐해? 중국 거 사면 어떻게 내? 이러잖아. 그쵸. 중국 매출 비중이 80%야, 코스맥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코스맥스가, 물론, 그렇죠. 10년 후에 되면 다들 중국 브랜드가 좋아서 중국 제품 사면 개꾸락지 내죠. 네. 한국 거 쓰지 마! 그러면 법으로 말이야. 네네. 법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드라마 공중파에서 그냥 하지 마! 그럼 안 보듯이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런 큰 어른이 있다가 야, 이제부터 아모레 퍼시픽이나 코스맥스나 한국 제품 쓰는 사람은 불법이야. 그러면 꽝 되잖아요. 그쵸.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중국이요.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만약 그렇게 되면 주가 훌러덩 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80%가 중국 고객이다. 이게 좀 중요하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라서 목표 주가까지 올랐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주 상한 이런 건 좀 오늘 해주신다면. 특이한 것이 이제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제도 또 470만 주 대차 상환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어제는 대차 체결도 한 200만 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대차에 대한 쪽을 상환하는 쪽에 대한 트렌드로 계속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뭘 잘못했길래? 주가 조작했으니까 기소가 됐는데 특이한 것은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주가 조작을 했지만 공매도를 대응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했다고 그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한 라는 생각이 그랬으니까 재판은 받긴 받는데 약식 기소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뭐 그럼 그 정도 받고 땡치 150만 원, 뭐 300만 원 받고 땡치겠죠. 70만 원? 네,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근데 어쨌든 간에 벌금 받고 땡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대차 상환에 대한 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제가 진짜 여기서, 저기, 차장님한테 들었어요. 조사를 봤더니, 임원분들도요, 이승원 대표 근데, 나오잖아요. 출신이고요. 네. 다 같이. 게임은 또 게임이랑 이건희 회장 네. 관련돼서 네. 비상대기 하고 있다가 네네. 이제 비상 풀려서 온 거예요. 혹시 조금 어떤 방송도 계속 꼭지마다 들어가고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장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한 거거든요. 네. 물론 반대쪽에서 안쪽에서만 저기 슈퍼갑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선호했던 엑소엠의 리더죠, 크리스. 이 친구가 또 어떻게 변호사를 엮여 지금 우리 싫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요 얘기 좀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SM에서 가장 주요 매출원인 바로 지금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엑소. 엑소의 멤버 중에서 크리스라는 멤버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무단 이탈했어요. 그러니까요. 무단 이탈하고는 소송을 딱 내면서 난 너네랑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는 이 크리스 멤버인데 이 친구가 잘생겨서 유명해졌거나 노래를 잘해서 유명해졌을까요? 중국 출신에다가 캐나다 뭐 이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친구가 유명해진 건 SM 때문이죠. 예전에 슈퍼주니어도 멤버 한 명 이탈한 거 기억하시고 전혀 영향 없죠. 콘서트를 했는데 2회 정도 했는데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여하튼 거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 사실은 뭐 그 어느 출신하면은 일단 좀 먹어주는 그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거기서 잘 나갔던 이유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난 어디서도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감독이에요. 그렇죠. 이병헌 감독이 이제 M 본부에서 계속 일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들었거든요. 대장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송사에서 스카우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사극을 딱 만들었는데 문제는 사극이 시작할 때부터 연기도 삐걱거리고 뭐 엉망인 거예요. 시청도 안 나오고 해서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던 거는 MBC에서 그렇게 잘 갖춰진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딱 TV 인턴을 대하는 거랑 똑같네. 맞습니까? 그거잖아요. 화가 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SM이라는 인프라와 그런 브랜드와 여러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빛을 발했던 거지 혼자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신기가 지금 JYJ로 나올 때는 이 친구들은 충분히 그 어떤 트레이닝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SM과의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발을 못 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동방신기가 안 팔리거나 SM이 타격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동방신기처럼 멤버가 작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볼 때 엑소 멤버가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봤더니 이런 상황을 고려한 거예요. 내가 동방신기 때도 경험해봤고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 때도 경험을 봤으니까 야 멤버 하나 가지고 전혀 영향받지 않게 멤버는 확 죽이고 숫자 확 늘리자. 아, 그것도 슈퍼주니어가 처음부터 그래서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크리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기는 얻었고, 뭐 어차피 한국에서 활동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엑소 M으로 활동을 했었고, 리더였기 때문에 인지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XM하고 10년 동안 알아먹기 하느니, 그냥 내 중국에서 혼자 해서 먹고 살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틀어도, 그러니까 크리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장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변호사도 보게 되면 한경하고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하우가 있겠죠, 이제 딱. 네네, 그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손익분기 계산해봤더니 중국 기획사에서 야 나와라. 그럼 그거 이상으로 맞춰줄게.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됐던 걸로 아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뭐 저는 뭐 저는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뭐 내부적으로 뭐가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이건 추정인데요. 네.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겠죠. 아, 네, 뭐 중사회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그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그 SM은 뭐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쪽 사람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이 확실히 그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누가 약 빨면은 한 번에 훅 가는 거 아니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쪽이 드러난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계약 관계라는 거가 서로 이제, 서양 가치는 게 확실하게 안 돼 있으니까요. 네. 뭐 중국 사람하고 뭐 외국 사람이다, 캐나다 사람, 그 시민권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SM이 아마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좀 더 강해져야지만, 우리 국내처럼, 뭐 지금 방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동방신기 나머지 3명 멤버들은 드라마 아니면 이게 앨범 음악 자체나 방송 프로에도 못 나오는데 중국 내에서 아마 그 영향력이 강해져야지만 SM에 대한 위상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두 번째 뉴스 한번 간단히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결국 NC소프트가 실적까지 하면서 약간 썰렁하게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그 요즘 추세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건 얘기하죠. 네. 지금 사실 오늘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다른 게임들이 다 전반적으로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은 조금 소폭 늘었어요. 네네. 근데 예상보다 길드워 2 매출이
빨리 꺾였어요. 그러니까 길도2가 지금 보시면 알겠죠. 미국하고 유럽에서 장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빨리 꺾였다. 이거는 요즘에 패키지 판매로 이제 먹고 살았던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서 이게 생각보다 주기가 짧아지고 수명이 오래 못 간다라는 어떤 우려가 이 와중에도 뭐 긍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밀소가 좀 매출은 감소했거든요. 네네. 매출 감소한 건 중국에서 이제 그동안 옥신각신했던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과연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에서 얼마나 먹힐 거냐라는 게 하나의 또 요인이었는데 매출이 꺾였으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NC소프트는 이거에 대해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매출만 살짝 꺾였을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매출이 꺾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정적인 요인이 크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론칭하는 게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외에도 길도2를 중국에 론칭하고 일본의 블레이드 앤 소울이 론칭을 할 건데 이번에 좀 기대해 봐야 될 것은 일본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저는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길도2에 대한 기대감은 처음보다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세 번째, 오늘 뭐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준비할 게 많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딱한 점은 녹음할 때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통일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잠깐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머니투데이 뉴스는 오늘 머니투데이 혹시 기자, 여자 기자 혹시 담당하고 있죠. 머니투데이에서 중공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뭐 통일 관련 펀드도 많이 해. 그런 얘기가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 얘기 좀 간단히 한번 해보죠. 네, 일단 최근에 통일 관련해서 사실 뭐 들썩들썩 하다가 갑자기 세월호 터지면서 조용해지긴 했는데 네. 이쪽 통일 관련된 주식에만 투자하는 펀드인데 여기에 3월 달에 이 펀드가 출시됐는데 벌써 295억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도 좀 쏠쏠하게 들어왔고 수익률도 4.8%가 넘었으니까 네. 두 달이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근데 4.8% 여기서 얘기하는 주식은 어떤 거냐면 제약. 왜 북한에서 이제 항생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가 좀 많을 거다라는 거 있고요. 음식료는 밀가루나 라면. 북한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섬유나 의복 같이 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쪽은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로 좀 수혜를 볼 거다. 그리고 IT 부품도요. 반도체 같은 거. 그쪽에서 조립하고 그러네. 반도체는 사실 저는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도 크게 이의가 있는데 중국 공장보다 북한에 하는 거 훨씬 인건비가 싸고 더 정교한 작업 잘한다. 그리고 더 가깝다. 이런 면에서 이제 그런 공장들이나 인건비가 싸면서도 숙련공들이 많이 필요한 업종들이 중국에 가면 당장 수혜를 볼 거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종류의 남북 경협이라든지 단계별로 통일에 필요한 어떤 정부의 투자, 상호 협력 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연관이 있을 주식에 투자하는 종목인 거죠. 지난번에 오늘 마침 보니까요, 금강공업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훅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금강업법은 그걸 떠나서 하여튼 그런 건설 쪽에, 건설 이제 하기 위해서 거푸집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그런 쪽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그때도 금강공업이 주목하는 이유가 당장 북한에 가려면 해야 되는 게 고속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렇죠.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되는데 그거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들 건축 자재들이 쓰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설에 뭐 쓸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근데 특히 거푸집은 건설 공장의 가장 기초죠.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소위 공구리 친다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네. 거기 콘크리트 딱 치려면 거푸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건축 공기가 꽤 길어요. 그런데 이 알루미늄 거푸집을 쓰게 되면 공기를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거든요. 건물 짓는 거 보시면 어느 동네 가보시면 이렇게 땅을 딱 평평한 곳에서 건축이 시작했다 그러면 건물은 안 올라가고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건물이 올라가게 보이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공기가 사실 콘크리트 바닥에 치는 거. 이게 이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키면 통일 기반 조성이 훨씬 빨라진다라는 게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경선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수혜를 봐서 금강공업이 올랐는데 아마 북한에서도
초기에 많은 인프라가 투자되려면 거푸집 수요가 굉장히 늘 거다라고 해서 이 업체들이 가장 먼저 오르고 있고요. 건설사들은 이 금강공업 같은 경우 저희 때 얘기 들어봤더니 여기랑 거래를 하려면요. 현금 결제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예전에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 회사 탐방을 했었는데요. 네네. 알짜배기는 알짜배기더라고요. 근데 요새 좀 이렇게 놀란 거 보면 우리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딱 요런 그러니까 대주주에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금강공업 같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미디어 쪽 얘기지만요. 아마 주시장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TV나 이런 쪽에 다시 이제 급관심을 갖게 된 건데요. 뭐 그 현장에 다녀왔었잖아요. 네. 크롬캐스트. 네, 맞습니다. 그참 지금 쓰고 있는 거 또 하루에 일상 또 지금도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구글 글래스인데요. 네. 제가 찍은 걸 보면서도 마치 남의 머릿속에서 엿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거를 찍으면 이대로 동영상이 지금 녹음이 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살짝 녹화했어요. 방송하시는 모습이랑 저를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도 한번 찍어봤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올려드릴 건데 저희들 우리의 일상을 하루를 찍어서 이렇게 편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자는 도대체 뭘 하는지 하루 종일 매일 뭐 할까? 그래서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의 진짜 화장실 안 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찍어서 한번 편집을 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이항영 의원님 정말 새벽에 열심히 미국 증시 체크하고 계신 건지 미든 도대체 언제 보시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고요. 크롬캐스트 얘기 좀 해주세요. 크롬캐스트라고 해서요. 이제 들어온 게 지금 49,900원짜리예요. 그렇죠. 네. 제 이 손가락 하나 크기만 하는데요. 이게 USB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DMI 잔자가 있어요. 거기에 딱 꽂으면은요,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던 영상이라든지 PC에서 보고 있던 거를 다 그 화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뭐 미라캐스트라고 해서 스마트폰끼리 하는 게 있었는데, 구글의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구글이 내가 선택한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를 여기서 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영상을 볼 거야 라고 여기다 등록만 해놓으면, 이 친구가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요. 클라우드에서. 그렇죠. 그러면 제 스마트폰은 여기서 재상연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리모컨 역할만 하는 거죠. 뭘 트세요라고만 해놓고 제 스마트폰은 다시 제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뽀로로 영상을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다가 스마트폰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애들 관심 돌리려고 보고 있다가 애들이 전화 오면 짜증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거기다 TV에다 쏴놓고 나는 다시 통화하고 할 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이것만 꽂으면 일반 TV가 스마트 TV로 변하는데 가격이 49,900원. 스마트 TV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저희 집에 있는 30만 원짜리 TV도 이것만 꽂으면 스마트 TV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기랑 손잡은 곳이 어디냐? CJ 헬로비전의 티빙. 티빙이 월 2,900원을 내면 실시간 TV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가입해서 보시다가 밖에서는 그걸로 보시다가 집에서 보고 싶을 때는 그걸로 TV로 쏘시면 TV에서 그냥 일반적인 HD TV로 보시듯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TV 가격이 수신료 안 내도 됩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 수신료? 예. TV에 만약에 선이 연결 안 돼 있고 이걸로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신료 안 내도 돼요. 그거하고 상관없던데. 어떡하? 수신료 내는 거는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요. 근데 TV에 그 TV가 그 안테나 수신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려면 TV를 숨겨놔야 돼요. 그 수신료 하는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TV가 없습니다. 아예 TV를 숨겨놓고 TV가 없어요. 그래서 못 내겠어요 하면 안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그 TV를 사지 말고 큰 모니터만 사면 되죠. 모니터로.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모니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모두 다 수신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KBS가 원하는 바죠. 스마트폰마다 돈을 내게 하는 거. 돈을 다 내게 하겠다. 수신료를. 정말 여기서 보면 뭐 칭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맞아, 이승원님은 잘하시네. 아마 황금박쥐님은 공대생이에요. 공대 출신이니까. 아니, 공대생끼리 얘기가 나오는 거 그렇게 돌아다녀요, 얘기가. 맞아요. 저도 이제 본 얘기고요. 앞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거 어디서 샀냐 그러는데요. 해외 직구를 했는데, 구글에서 어저께 이제 대충 비공식으로 나왔는데요. 조만간 일반한테 판다고 얘기가 나는데. 작년 9월 달에 한번 시판을 한번 했었죠. 그때는 개발자 버전이요. 아니, 그럼 크롬캐스트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건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팔고 있고요. 그 크롬캐스트는 지금 물어보시면 아까 구글 글래스. 구글 글래스. 참고로 크롬캐스트는요, 롯데 하이마트랑 그리고 지마켓 옥션 이런 것처럼 지금 오늘 16일부터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수 있고요.
저희 구글 글래스는 저희는 이제 1,500대 한정할 때 한 3주 전에 샀는데 구글에서 어저께 얘기가 나온 거가 조만간 일반한테 팔겠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베타 버전이고요. 여전히 미국에서만 판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베타 풀리고 하면 이제 조금 바뀌겠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있는 분들이 사서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고 그런 거고요. 조만간 저희가 노리는 건 이제 딱 테스트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놔야죠, 저희가. 아, 그럼요. 사실 저는 그게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TV를 번호를 외우시잖아요, 채널 번호를. 그렇죠. 5번, 7번, 9번 하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냐면 홈쇼핑이 있어요. 아, 짜증나죠? 네, 홈쇼핑이 거기 그 자리 들어가려고 SO나 이런 케이블 업체들한테 돈을 연간 이게 조 단위로 줘요. 그런데 이 조 단위로 벌어들이는 수익인데 만약에 이 크롬캐스트처럼 이런 좀 스마트 TV 아예 그냥 이런 SO를 경유하지 않는 TV들이 대세가 되면 제가 볼 땐 이걸로 돈 벌던 SO는 죽고 반대로 그 PP들 컨텐츠가 괜찮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프리카 TV 각종 콘텐츠 갖고 있는 친구 그리고 이제 많은 젊으신 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뭐 그 대한 언론이라고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대한 언론 한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예를 들어 뉴스타파 같은 거 있잖아요. 뉴스타파들 앱에 아마 제가 알기에는 다음 주가 바로 크롬캐스트가 달릴 겁니다 지금요. 네. 그 애플 같은 데가 이미 거기 들어갔어요. 자기네 리뷰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많은 아마 미디어 환경이 뭐 종편이나 공중파다, 뭐 케이블이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크롬캐스트가 들어가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뭐 비즈니스를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아니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 네. 지금 마지막 끝났나요 질문다? 네, 또 뭐 하시려고요? 아니 이건희 회장님 왜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아, 그거 안 그래도 속보 알려드려야죠. 예. 지금 어제 밤에 소문이 돌았잖아요. 네네. 이미 사망하셨다라는 네네. 뭐 이렇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씀이 돌았는데, 네.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병실에 못 들어가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방금 전에 들었는데 윤순봉 삼성 서울병원 사장이 기자들이 있는데 내려왔어요. 네. 내려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치료 진행 중인데 점점 차도가 보이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 근데 사진 공개는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예. 근데 기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물어본 게 있어요. 예. 우리 지금 주말에 대기해야 돼서 놀러를 못 간다. 날씨 이렇게 좋은데 놀러 가도 되냐 했더니 윤수봉 사장이 자신 있게 제가 책임질 테니까 놀러 가시라고. 절대 주말에 아무 일이 안 생긴다고.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계시게 만들 거예요. 만약 문제가 생겨도. 그리고 뭐 그 정도는 확실할 것 같고요. 사실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사망보다는 그러니까 의식이 온전히 찰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러니까 승계 부분은 계속 넘어갈 것이고 예를 들면 깨어나셔도 아마 은퇴하실 가능성은 높지만 당장 사망이냐 아니냐를 따진다 그러면 지금 삼성적 분위기로 봐서는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렇게 일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찬 기자 가고 나서 조금 더 관련된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사진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건 이렇게 보셔야죠. 이게 누구라도 저라도 제가 아픈 모습을 보이기는 싫은 거죠. 네네. 그런 거는 그런 인간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사진 찍어 저라면 절대 만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 대장님 이해되셨는지 네네. 왜냐면 저는 저라면 절대 사진 인간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픈 모습을 제가 아무리 유명하거나 안 유명하거나 지금 하면 제가 깨어나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 지금. 왜냐면 제가 이건 회장인데 제가 다시 들었는데 아픈 모습, 누워있는 모습 사진 나왔다? 그럼 그거 비서진 하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해고시킬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좋은 얘기, 또 좀 신나는 보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코너입니다.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서 그 엑소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과거 사례를 좀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9년에 있었던 일인데 2009년에 동방신기가 그때 5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3명이 나갔잖아요. 그래 그 2명만 남았을 때 그때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에 2009년 7월 30일인가 뭐 어쩐 날인데요. 한 4%, 3몇 % 빠졌어요. 네. 그 다음 날에 8월 초에 이제 거래가 열렸는데요. 한 10%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훅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 다음에 12월에 바로 3월 달에 아까 슈퍼주니어에 네. 한경이가 그 친구가 그만뒀을 때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이 기자가 있고 아까 막 얘기 진도가 나가서 제가 안 들었는데 사실 이걸 갖고는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엑소의 그 리더, M의 리더 크리스가 중요하죠. 다만 문제는 12명 중에 1명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M만 보면 6명 중에 1명이니까 상당히 비중이 큰 게 사실이잖아요. 6명 중에 1명이면 또 그거 12분의 1면 주는데 저는 이게 말씀드린 거죠. 소녀시대도 그 친구들 중에 누구 시집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소녀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엑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 대기한 애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미리 훈련을 바꾼 애들도 많고요. 연습생이 되기 위해서 거기만 바라본 애들이 수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아마 수만 명 될 겁니다.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소녀시대, 제2의 엑소임이 널려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뭐 불가피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거는 뭐 사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희 회장 관련해서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요즘 보면 뭐 그 관련해서 그 뭐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물산도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뭐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건강을 되찾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강을 뭐 되찾기를 저도 뭐 기원을 합니다만은 그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선으로 퇴진하시는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그 사태가 발생하게 됐을 때 또 한번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재, 물론 이제 삼성이 지금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삼성 이외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주식시장에서 찾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쪽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광 계열하고 네. 저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건희 회장의 뭐라 그래요? 초각? 사모님, 예, 네, 초각 쪽이죠. 예, 보광일 텐데, 그래서, 중알보, 회장이 그쪽일 것 같은데요. 그런 쪽 관련주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소개만 해주세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시장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중앙일보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J 컨텐트리, 이게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STS 반도체. 지금 보광에서 직접 보유를 하고 있고, STS 반도체 밑에 코아로직 밑에 휘닉스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닉스 소재. 예전에 휘닉스 PD? 예, 맞습니다. 예전에 휘닉스 PD가 그거고요. 휘닉스 커뮤니케이션스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광고하던 회사. 근데 그게 이제 휘닉스 홀딩스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상장회사요? 네, 다 상장회사인데 주가들은 뭐 증거금 100%일 뿐만 아니라 뭐 다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주가들은 보잘것 없는데 뭐 이 기업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JTBC가 갖고 있는 것 중에 J 콘텐트? 뭐 그것만 가장 지금 J 컨텐트리가 시가총액 한 2,900억이고요, 현재.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시가총액이 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증거금 100%짜리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J 컨텐트리 같은 경우는 뭐 JTBC 관련돼서 최근에 시청률 좀 그 팽목항 계속해서 뭐 누구죠? 손 사장. 손석희 사장이 직접 가서 뭐 이렇게 중계하고 하면서 시청률도 좀 많이 올라갔고. MBC한테도 이긴다는, 뭐 이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밀회라든가 이런 드라마들에 대한 시청률도 잘 나오고 있어서 잘 나왔죠. 끝났죠, 밀회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밀회라고 드라마 있습니다. 밀회. JTBC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애 나온다. 김희애랑. 근데 우리 PD님은 드라마 대가 다 봐. 뭐라고 다 알려줘. 네, 그래서 그 J 컨텐트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린 거는 SBS 컨텐츠 허브의 향기가 난다. 예. 그러니까 MBC가 있고 IMBC가 있고 IMBC는 기대감이 있죠. 대장금 2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SBS는 SBS 그 판권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3데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닥터 이방인도 SBS인가요? 닥터 이방인이 지금 별그대 시청률을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뭐가요? 그래서 별그대 시청률을 넘어갔답니다. 뭐가요? 그 닥터 이방인에 대한 수요가. 그것도 누가 나와? 그거는 이종석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판매 단가가 매일매일 그런 회사 있잖아? 근데 판매 단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별그대가 2,500만 원, 3,000만 원이었는데, 그건 증거금짜리 100%짜리. 네, 닥터 이방인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단가가 8,500만 원까지 올라간 걸로. 그래서 지금 한 그 2배 이상, 3배 가까이, 3배 넘게 지금 올라간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SBS 컨텐츠 허브도 주목이 받고 있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J 컨텐트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다 시장에서 그냥 올라가니까 자기네끼리 만들면서 하는 얘기지. 펀더멘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네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LG 생활건강이 또 흥미로워졌어요. 네. 거기 있잖아, 페이스샵. 네. 거기 또 중국에 우리 또 김수현 님이 나온다며. 시장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는 그 엘리자베스 아덴은 1조 원 주고 인수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박계성 본부장님께서 부사장이라니까. 부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박계성 부사장님께서 LG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영업망이 갖춰진 그런 브랜드를 인수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제품이 좋은 걸 인수를 해서 자신들의 영업망을 확대해서 그 자신들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미 기존 영업망이 갖춰진 것들만 인수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 말고 제가 그러면은 더 페이스샵에 지금 김수현이 직접 광고를 하는데 중국 매장에 대한 직판을 합니다. 중국 매장에 지금 페이스샵을 깔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현 모멘텀. 저는 김수현을 예전에 안 좋아했다가 코 다쳐갖고요. 네네. 제가 이제 이번에 3월에 중국 출장하고 나서 제가 네. 생각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LG 생활건강은 완전 디스했었죠. 네. 왜냐면 실적도 안 좋고요. 왜냐면 이제 히트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심혈을 기울였던 게 저거예요. 더쌤인데 더쌤이 표현은 그렇지만 잘 안 됐다고 네. 뉴스에도 신문에도 크게 났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GD가 선전했는데 네. GD가 나오는 얼굴이 있는 것만 팔리는 거야. 그 품목 중에서도 네. GD 얼굴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또. 네. 똑같은 것도 있고 GD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 됐는데 한다 그러면 대박이 날 수 있겠죠. 예. 어디나 김수현이 어디다가 브로마이드 갖다 놓고 여자랑 김수현 사진 찍는 실물 크기 사진 갖다 놓고 껴안고 있고 키스하는 사진이라도 막 찍을 수 있게 해놓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계약이 이미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김수현? 네. 김수현 수혜주. 그래서 LG 생활건강에 대한 쪽도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최근에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LG 생활건강을.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뉴스는 이렇게 나오네요. 더 페이스샵은 지난해 중국에서 네. 440억 원의 매출을 넣었는데 이는 전체 매출에 이렇게 하고요. 이 정도일 줄이야. 김수현, 이민호 광고 제품 중국에서 판매 불티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4월 달에도 중국 내 더 페이스샵 모델 김수현 효과 기대 등등 나오고 있는데요.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네요, 그게. 네네. 하여튼 저는 워낙 아모레퍼시픽에만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LG 생활건강 좀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또. 네네. 그리고 더 페이스샵에 한번 가보면 되는 거죠. 직접 네. 호텔 신라랑 가보면 되니까요. 이번 주말은 바쁜데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페이스샵에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와서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갔다 오시면은요 저희한테 여기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코너 넘어가죠.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게 이런 걸 갖고 대세라 그래요. 네. 이제 보니까 대세 느낌을 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겸손하려도 이 대세가 들으니까 약간 거만해지는 느낌이 좀 있네. 숫자 볼 때마다. 네.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3달 동안 이런 요 코너 될 때마다 이정원 대표가 약간 표정이 약간 거만했었나요? 거만했었던 느낌이 들어. 내 네. 느낌이 조금은 그런 게 없다면 사기야. 네. 약간은 들어갑니다. 네. 200 7.99니까요. 딱 좋네. 2008년 갑니다. 2008. 언제 잡으세요? 2008. 네. 2008 로. 네. 저는 솔직히 오늘도 하이 갑니다. 오늘도 하이. 네, 하이 갈래도 하이 갈래 했고요. 네. 하이에서 더 위로 갈래 했어요. 본인이 위로? 얘기한 거. 왜 로를 보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저도 방향 자체는 외국인 매수를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은 펀드 물량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에 조금 밀지 않냐. 그래서 그래요? 로. 예. 저는요. 펀드 파는데 좀 떨어져야죠. 저는 펀드 관심도 없고, 네. 관심도 없고. 저는 사실 이제 까리까리 했는데요. 네네. 지금 하이 보는 거는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오늘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저는 아침에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을 줄 알았어요. 네. 좀 밀릴 줄 알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견조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오늘 42,100원이고요. 오늘 저는 외국인이 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 얼마까지 갔다가 이틀 동안 6%가 빠졌습니다. 이틀 하루요.
그래서 $25 중반대까지 훅 떨어졌어요, 이게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좀 밀리고, 미국 분위기는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예전 안 올라갔던 것 같다는 분위기거든요. 네. 이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좀 밀릴 줄 알았는데 이게 강한 거야 지금. 아침부터 의외로. 약간 조정도 없이 시초가 보합이 있을 겁니다 아마요. 시초가 네. 보합이 맞네요. 시초가 보합이었는데요. 그래서 시장 견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외국인이 지금 계속 오늘도 순매수 규모가 많거든요. 한 50만 주 정도 50만 원 좀 넘네요. 50만 주 언저리가 순매수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래서 시장이 괜찮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과감하게 여유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하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성근 대표. 네. 좀 봐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모멘텀 사랑해님께서 미국 주식, 모멘텀 주식 엄청 흔들거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이나 게임주 영향 없을까요?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네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주식들도 잘 안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이 사는 것도 좀 올라가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은 지금 주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만난 적 없지만 주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랑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블루콘 기가라인 같은 거 보면 전혀 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살아있다는 생각이. 어버브는 어떻게 됐죠? 어버브는 어버브 반도체도 거의 계속 말을 했지만 내 반경 화면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거의 밀리는 게 없네요. 이 어버브도 어쨌든. 네. 그리고요, 딱한 종목 좀 봐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올라간 것 같다는데, 한번 화면 좀. 딱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엊그저께 공개 방송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공개 방송한 거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 비디오 버전이 올라갔네요. 비디오 버전을 올랐고, 오디오 버전도 올라갔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디오 버전도 다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볼까요? 한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요, 양으로요. 그러니까, 오디오 보실 분들은 오디오 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비디오도 지금 화면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한 3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말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2부, 3부 보면 1부는 저랑 이규창 기자랑 이승원 대표가 했는데 맨날 듣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2부, 3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특히 2부는 오늘 이제 장중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 갖고요. 박계성 부사장이 거기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근에 화장품 얘기 또 한 게 있고요. 새로운 다른 시각에서 한 거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증권사에 계신 분인데 딱한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이란 그런 거 갖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들을만 할 겁니다, 아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되실 것 같고요. 딱한 지난 오신 분 중에 하나 여기도 글도 쓰신 분 계시던데요. 네. 후기에도 올리신 분이 계신데 하여튼 쭉 보시면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섹시하게 단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크게 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좀 관심 갖고. 대전에서 오신 분도 계셨나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예요, 그분요. 네. 공개방송 잘 들었습니다. 뒤쪽에 앉아 경청하던 겸사겸사 대전에서 온 청년입니다. 네네. 목소리로만 듣던 세 분과 부사장님과 센터장님, 박 부사장님, 이석준님 보아서 좋았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실제 봤을 때 얼굴이 작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입담에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천 종목이 자산 대비 저평가된 종목 위주라 피가 끓어오르는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피실 만큼 섹시하고 인상적인 종목이 아닌 듯하여 아쉽습니다. 다만 미성의 목소리를 박계성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나라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라는 표현은 부탁드립니다. 인턴분 직접 봤는데 매력적이고 제 스타일이시네요. 딱TV에서 잘 좀 챙겨주세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시드니에서 오신 분도 계시나요? 시드니에서 본방 못 들으면 퇴근 후 제방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합병 전과 후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드니는 저희랑 1시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네네. 충분하게 보통 라이브로 들을 수 있겠죠. 지난번에 어떤 저 아는 분은 뉴욕에서 듣느냐고 낮밤이 바뀌어 고생한다는 얘기 또 직접 들었어요. 뉴욕에 계신 분한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저희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